써니의 그래머노트. 자, 구랑 절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저도 몰랐고 이걸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 근데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단계로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 되겠네. 글자라는 개념이에요. 글자는 알파벳. A, B, C, 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 글자가 모여서 그러니까 글자보다 더 큰 개념이 단어예요. 네, 단어. 뭐 예를 들어서 뭐 A는 ant, B는 bee, C는 cat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가 파닉스 배울 때 이 단어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자, 그 다음에 개념이 이제 중학교, 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어느 정도 단어가 익숙해지면 구라는 걸 배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구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구 하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냥 말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cat 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cat은 이 단어 하나로는 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cat, 네, a cat 이것도 사실은 단어가 한 개, 관사 그 다음에 cat 명사 한 개 합쳐져서 사실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단어가 한 개 이상 보이고 my cat 해도 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뭐 sitting on the couch 뭐 이런 게 있으면 앉아 있는 고양이 이거는 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말로 이루어진 명사 구라고 불러요. 이 구의 특징은 동사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단어가 모여 있는 걸 단어의 모임, 말 덩어리를 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절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절이랑 문장의 관계는 뭐냐면요. 같을 수도 있고 문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I was late 이런 문장이 있으면 주어, 동사, 보어 이거는 절이면서 문장이에요. 절이면서 문장. 자, 그러면 이게 이 절이 문장보다 작아질 때를 보면 I was late because I missed the bus. 이러면 얘도 절, 얘도 절, 그리고 이거 두 개는 합쳐서 문장. 그래서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불러요.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자, 그래서 일단은 개념이 우리가 가장 처음에 먼저 배우는 거 글자, 그 다음 단어, 그 다음에 구 말 덩어리, 절은 문장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문장보다는 작고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이랑 같을 수도 있고 문장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 개념을 알아야 이제 품사를 공부하고 더 이제 뭐 문법을 심화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이 글자에서는 없어요. 글자를 기능에 따라서 나누진 않잖아요. 뭐 자음, 모음 이렇게 나누긴 하죠. 자음, 모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글자는. 자, 단어부터는 이제 글자의 단위를 넘어서서 단어부터는 이 단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단어가 하는 기능에 따라 품사로 나뉘게 돼요. 기능에 따라서 품사로 나뉜다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한 자리랑은 달라요. 이 품사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기능에 따른 품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장소, 개념, 뭐 사람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기능을 하는 단어를 명사라고 불러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개미 아니면 벌 아니면 개, 고양이 이런 것들. 그리고 명사는 뭐 개념적인 걸 수도 있어요. 사랑, 행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동사로 분류해요.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이 동사의 강도, 뭐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아니면 뭐 얼마나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해줄 때 부사를 써요. 동사를 수식해줘요. 부사는. 네, 품사는 이 정도로만 나요. 여기 더 있지만 품사는 말의 기능에 따라 단어의 기능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품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구가 있으면 이 도구를 망치, 못, 톱 이렇게 쓰임에 따라서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품사가 별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구는 말 덩어리잖아요. 이 말 덩어리는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말 덩어리도 이 기능에 따라서 이것도 품사로 나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구만 붙이면 돼요. 명사 역할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는 것, 아이스크림 먹는 것 이렇게 명사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가 되면 말 덩어리가 명사가 되면 명사구라고 불러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a cat sitting on the couch 같은 것이 되게 대표적인 명사구예요. 왜냐면 카우치에 앉아있는 고양이 명사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 덩어리 전체는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얘는 명사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어랑 똑같아요. 단어에 품사가 있는 것처럼 구에도 품사가 있어요. 여기도 형용사구도 있어요. 여기 동사구도 있어요. 부사구도 있어요. 전치사 명사구도 있는데 이거는 하는 역할이 부사다 보니까 그렇게 따로 분류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곧 중학교 때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그게 명사적 역할을 하네, 형용사적 역할을 하네, 부사적 역할을 하네,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이 품사가 있는, 기능에 따라서 품사가 있는 것처럼 이 말 덩어리 전체가 다 한 품사를 하는 거예요. 한 품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명사구, 형용사구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부사구 이런 거. 그리고 동사구 같은 경우는 조동사, 시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문법 하면 딱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수동태 이런 것들은 이 동사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학교 문법의 다예요, 진짜. 여기 있는 이 말덩어리가 품사를 이루고 있다. 이 개념만 아시면 사실은 그 이상으로 물어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구분을 했으면 하는 게 이거예요. 너 명사구 뭔 줄 알아? 이 말덩어리가 무슨 기능을 하는 줄 알아? 그게 형용사구같이 생겼는데 부사구도 하는 거 알아?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책 보면 챕터가 투부정사다. 그러면 투부정사만 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배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큰 개념을 알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능에 따라서 품사로 나눠져요. 여기는 동사절만 없고 다 있어요. 명사절, 뭐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이게 별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어 개념에서. 단어는 짧으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품사인지 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뭐 형용사면 beautiful, 뭐 great 이런 게 형용사고 뭐 동사는 walk, jum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품사를 잘 나누는데 이제 구부터는 뭐 배우는지 몰라요. 구도 품사가 있다. 절도 품사가 있다. 개념은 우리가 결국은 배우는 건 글자, 단어, 구, 그 다음 배우는 게 절. 근데 이 절은 문장이랑 상관이 있고 이런 구나 절도 단어와 마찬가지로 품사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요. 뭐 내가 뭐 공부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피라미드를 좀 그려보면 뭐 피라미드까지는 아니어도 피라미드로 그릴까? 네. 피라미드로 그리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는 게 글자랑 단어예요. 글자, 단어, 구, 그 다음에 절.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장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단어의 개념. 얘는 글자의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것들은 전부 다 품사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